네, 안녕하세요. 최수봉 박사의 당뇨 이야기 진행을 맡은 채령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이 시간 진행해 주실 전문가분이시죠. 건국대의대 내분비내과 최수봉 박사님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당뇨병의 증상과 그 심각성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실제 당뇨 환자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시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만나볼 분은요, 당뇨가 완치되었다는 진단과 함께 또 현재는 누구보다 건강하게 생활을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자, 어떻게 치료를 했고 또 운동이나 식이요법은 어떻게 하셨을지 많은 분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직접 만나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대전시 유성구의 한 주택. 올해 1월 당뇨병 진단을 받았다는 이소희 씨를 만나기 위해 찾은 그녀의 집. 당뇨병 확진을 받기 이전에도 약 7, 8년 정도 당뇨 증세를 느끼고 있었다는 그녀. 올해 초 시어머니의 상을 치르면서 피로가 누적되었던 탓인지 급격하게 증세가 악화되었다는데, 그러니까 제가 서울까지 강의를 다녔었거든요. 그 전에는. 근데 왔다 갔다 하는 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버스 타고 다니는 것도 힘들고 강의가 끝나면 심지어 한마디도 못할 정도로 탈진이 되고, 그래서 이렇게 나이가 아직은 젊은 나이인데 왜 이렇게 내가 체력이 안 좋은가 그렇게 생각했었죠. 굉장히 피곤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간 수치가 이제 그 건강검진 때 너무 높이 올라갔다고 정밀 검사까지 했는데도 별로 이상이 발견이 안 됐었어요. 그러니까 약간의 뭐 지방간은 있어도 그 정도는 이렇게 올라가지 않는데 이 수치가 좀 이상하다. 근데 이제 뭐 정밀 검사를 해도 결과가 안 나오고요. 그런 상태에서 저는 간이 안 좋으니까 이제 제가 피곤하다 생각하고 왜 이렇게 피곤하지? 그냥 그 정도로만 지냈던 것 같아요. 당뇨가 있다는 걸 언제 처음 알게 되셨나요? 1월 말경에요. 이제 저희 시부모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시어머니께서 그때 장례를 치르는 중에 제가 소변의 이상을 보고 이게 혹시 당뇨가 아닌가. 근데 확실하게 이제 저는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 장례식 끝나고 병원을 갔더니 굉장히 혈당이 높고 당화혈색소가 굉장히 높았어요. 당뇨 확진 이후 본격적인 치료를 받기 시작한 이소희 씨. 그녀가 선택한 치료법은 인슐린 펌프 치료법이었다는데, 본인 스스로도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한 데다 초기에 치료를 시작한 터라 효과도 빠르게 나타났다고. 제가 금년 1월 25일 날 이제 펌프를 달았어요. 입원을 하면서. 근데 이 기계를 달면서 거기서 하라는 대로 운동하고 또 밥 먹고 했더니 이렇게 215, 금방 218, 뭐 나중에 그 다음날 210 이렇게 점차로 내려가는 게 보이죠. 그러면 그 혈당이 정상화된 건 대략 입원한 지 어느 정도 지나서 정상화되셨나요? 제가 수첩을 넘겨서 그 다음 장에 보니까 거의 정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퇴원을요, 일주일 만에 했어요. 일주일 만에 한 이유는 그래도 정상 범위에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병원에서도 허락을 해준 거고요. 그렇게 인슐린 펌프 치료를 시작한 지 약 10개월이 지난 지금. 현재 그녀는 착용했던 인슐린 펌프 기기를 몸에서 뗀 상태. 별도의 인슐린 주입 없이도 몸 상태가 정상으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라는데, 말 그대로 당뇨가 완치된 것. 네,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제 그 갈증도 많이 없어졌고요. 그리고 특히 소변에 그 거품 나던 건 없어졌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뭐 그 소변을 밤에 일어나서 꼭 두세 번씩 봤는데 그런 증상도 이제 없어졌고요. 그러면서 컨디션이 이제 하나하나 돌아오는지 간 수치도 정상이 돼서 정말 저는 그 전보다 훨씬 더 지금 가뿐하게 아주 건강하게 그렇게 지내고 있어요. 근데 너무 섣불리 좀 일찍 된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은 또 안 드십니까? 전혀 안 드는 게 제가 여기 있대요. 저혈당이 그걸 안 띄었을 때 계속 저혈당이 오니까요. 막 손도 막 떨리고 사탕을 막 먹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는 또 자칫 잘못하면 위험해질 수도 있대요. 그래서 빨리 떼고, 저는 자신이 있었던 게 뭐냐면
반드시 떼고도 운동을 하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운동이 습관이 돼갖고 안 하면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운동을 반드시 하면 정상 유지할 수 있거든요. 이소희 씨가 일찍 인슐린 펌프 치료를 시작할 수 있었던 데에는 집안의 가족력도 한 이유가 되었다는데, 어린 시절부터 당뇨병이 있으셨던 친정아버지께서 인슐린 펌프 치료를 받는 모습을 지켜봐 왔던 이소희 씨. 덕분에 인슐린 펌프 치료에 대한 믿음도 크고 부담도 덜했던 것. 저희 집안에 당뇨 그런 이제 인자가 있고요. 저희 아버지께서 다셨어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가 그걸 달고 생활하는 걸 봤기 때문에 그래도 특별하게 거부감 없이 달게 된 거죠. 그럼 아버님은 그 인슐린 펌프 다시고 네. 생활하시면서 뭐 큰 불편함이나 뭐 무슨 합병증이나 이런 건 없으셨나요? 전혀 없었어요. 합병증 없고요. 그냥 운동도 꾸준히 하시고 그러면서 지금 정상 유지하시는데, 그래도 펌프를 떼지 못하시는 거는 뭐냐면 인슐린 그 양이 아직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0이 되면 이제 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아직도 그럼 아버님은 그 인슐린 펌프 달고 건강하게 활동하고 계신 거네요? 그렇죠. 지금 뭐 80이 넘으신 나이에 테니스도 하시고요. 골프도 하시고요. 네. 이 치료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소에 어떤 생각을 갖고 계셨어요? 저는 이미 이제 이 펌프가 굉장히 좋은 효과를 준다고 들었고요. 약을 먹는 분들이 결국은 합병증이 또 10년, 뭐 15년 이렇게 약을 먹었어도 또 오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합병증 없이 제가 회복하려면 빨리 그냥 펌프를 달자, 이런 마음이었죠. 불치병, 만성질환이라 일컬어지는 당뇨병. 하지만 본인의 적극적인 의지와 소신껏 선택한 치료법 덕분에 1년여의 짧은 투병으로 완치의 결과를 얻어낸 이소희 씨. 현재 자신의 건강 상태에 대해 스스로 만족하는 바가 큰 만큼 다른 당뇨 환자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도 많다는데, 너무 행복하죠. 지금 저는요, 굉장히 행복하고 이 행복을 막 여러 사람들에게 정말 나눠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주변에 당뇨가 있다 그러면 제가 막 적극적으로 정말 얘기하게 돼요. 제가 겪었던 일이고 제가 또 검증인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정말 그거를 여러 사람한테 이렇게 잘 지키면 되는데 그걸 왜 안 하시는지 안타깝죠. 네, 그러니까 약 7, 8년 정도는 본인 스스로가 이 당뇨가 아닐까 의심을 해오시다가 올 1월에 당뇨 진단을 받으셨다고 하는데요. 정말로 다행인 게 본격적으로 치료를 시작하신 지 7개월 만에 또 완치가 되셨다고 하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분이 하셨다는 인슐린 펌프 치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봐야 할 것 같은데요. 박사님께서 그 인슐린 펌프 치료가 어떤 치료인지 간단히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환자는 인슐린펌프 치료로 다 완치가 됐던 환자 아닙니까? 네. 그런 인슐린펌프 치료가 뭔지 알려면은 먼저 당뇨병이 무슨 병인지 알아야 될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이 슬라이드를 보면은요, 당뇨병이라는 것은 이 췌장이 망가져서 동화 호르몬 인슐린이 적게 나와가지고 혈당이 올라가고 또 우리 몸이 힘이 빠지고 살이 빠져가지고 합병증 오는 병입니다. 이게 당뇨병이거든요. 그런데 이 치료하는 데 있어서 보면 인슐린 나온 양을 보면요, 이 정상인의 경우에는 인슐린 식사 때 굉장히 이렇게 많이 나와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근데 당뇨반이 이렇게 작게 나오죠. 네. 그래서 이제 이게 당뇨 치료하는데 먹는 약을 먹는 방법도 있고 실제로 그런 사람도 있지만은 또 인슐린 맞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인슐린 부족하니까 이렇게 인슐린 나오는 것이 이런 식으로 당뇨 때 이렇게 나오니까요. 이렇게 나고 이렇게 식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인슐린 펌프 치료고 똑같이. 그러니까 마치 췌장 하나가 살아있는 것 똑같죠. 네. 활동하니까 그 인슐린 펌프 치료고. 그러나 이전에 옛날 치료 방법은 인슐린 맞는 다음에 이렇게 24시간 지속한 인슐린 이걸 주로 맞았어요. 그러니까 패턴이 맞지가 않죠. 그렇죠. 이때는 인슐린 부족할 거, 이때 인슐린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인슐린 펌프 치료는 이렇게 정상인의 췌장에 살아있는 것 똑같은 상태로
인공적인 췌장을 만들어서 인슐린 공급해주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으로 완치가 된 거죠. 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흔히 알고 있던 뭐 주사 치료나 먹는 약 치료와는 원리 자체가 좀 다르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먹는 약 치료라든가 이런 것은 췌장을 약으로 자극해가지고 인슐린을 나오게 하는 건데 그것이 계속적으로 자극 주니까 인슐린 분비가 제대로 되지 않아요. 또 한 가지는 계속 자극 주니까 충분히 분비도 안 되지만은 췌장이 피곤해져 가지고 파괴돼서 점점 나빠지죠.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먹는 약 치료는요, 작은 약으로 시작했다가 췌장이 점점 망가지니까 더 많은 자극을 해야 돼요. 그 2알, 3알. 나중에 4알까지 올라가 가지고 나중에 인슐린 주게 되는, 이것이 이제 옛날 치료 방법입니다. 이렇게 치료 방법 하는 경우에는 희망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체질이 점점 망가지니까. 그래서 반알 먹다가 점점 늘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뭐라 하면 당뇨병은 점점 나빠지는 병이다. 완치가 안 되는 병이다. 이렇게 했는데 인공체장 치료 방법은 어떠냐면 처음에 인슐린이 좀 많이 들어가다가 췌장 회복하기 시작하니까 외부 췌장으로 들어가는 인슐린량이 점점 줄어들어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점점 줄어들다 보면은 췌장 회복하니까 줄어들다 보면은 나중에 재료까지 떨어지면은 인공체장이 떼더라도 자기 체장 회복했으니까 정상 똑같이 들어가죠. 그것을 완치 혹은 관해라고 그럽니다. 이 소위 환자는 완치가 됐어요. 그래서 아무 치료 않고서도 혈당이 많이 정상화됐죠. 그 당뇨병은 그래서 완치가 되는 것이죠.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오늘 만나본 환자분 같은 경우는요, 인슐린 펌프를 시작한 지 7개월 만에 완치 진단을 받으셨고요. 또 인슐린 펌프를 현재는 뗀 상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렇게 인슐린 펌프 치료를 통해서 당뇨병이 완치되는 환자들이 어느 정도인지 좀 조사된 바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전 세계 학술제 발표했고 논문으로 전 세계 학술제에 발표되어 있는 제 논문을 보면은 이렇게 1년 이내 온 사람, 당뇨병 걸리고 초기 때 1년 이내 당뇨 1년 온 사람은 1년 후에 보니까 약 한 68% 기계 뜨고 났어요. 근데 2년, 5년 동안 이제 먹약 먹거나 구식 치료를 하는 사람은 췌장이 많이 망가졌으니까 1년 후에 똑같은 동안 치료했는데도 불구하고 반수 정도밖에는 6년 치료는 3분의 1, 10년 이상 되는 환자는 20%. 그래서 일찍 오면 올수록 난율이 많아지죠. 적게 망가져서 그래요. 그래서 대개 한 평균 하면 38%가 1년 후에 완치가 된다는 보고가 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뭐 우리 보고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보고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게 초기 때 오면 많이 완치가 되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병력에 따른 차이는 있지만 기존에 뭐 먹는 약이나 인슐린 주사 치료보다는 완치율이 높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기존에 인슐린 치료나 먹는 약 치료는 완치가 되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당뇨병을 먹는 약이나 주사를 치료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당뇨병은 완치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또 알아듣는다. 원래가 원칙이 그 치료는 완치되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치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네. 네. 그렇군요. 네. 지금 말씀하셨지만 또 완치까지 걸리는 시간 면에서도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새롭게 진단을 받은 환자 그리고 장기간 당뇨병을 앓은 환자의 그 완치 기간을 조사한 자료가 있다고요? 네. 보면은 이게 이제 완치된 일을 보면은 새로 진단받은 사람들은 대개 한 3, 4개월만 낫죠. 대부분. 요건 한 좀 지나갔지만은 오래된 거. 이 환자는 30년 된 환자예요. 그러면 한 30년 된 환자도 낫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2, 3년 걸리고 5년 만에 낫기도 하고 그래서 오래된 환자들은 오랫동안 달아야만 되는 그러면 낫긴 낫죠. 인슐린펌프 달면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오래된 환자도 이렇게 매달 좋아져요. 그러니까 이제 많이 망가져서 좋아지는 데까지 완전히 좋아지는 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린 거죠. 초기 때는 금방 낫게 되고 그래서 오래 걸리게 됩니다. 오래된 환자들은. 네. 그렇군요. 자, 결국 당뇨 진단 초기에 그 인슐린 펌프 치료를 시작할수록 더 빨리 완치가 된다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그렇죠. 네. 그 완치되는 그 시간을 보면요. 이 환자는 당뇨병 걸리자마자 치료했던 환자예요. 당뇨 걸리고 2, 3일 만에 치료했던 환자 보면은 이 빨간 것이 인슐린 양이고 들어간 인슐린 양 이것이 혈당치예요. 그럼 이 혈당치가 맨 처음에 평균이 450 정도 됐어요. 한 7번, 8번 된 게 매우 높았죠. 근데 이 인슐린 펌프로 인슐린 양을 이렇게 급격히 증가해서 160, 150 단위까지 들어갔어요. 하루에. 그러니까 혈당치가 떨어지기 시작했죠.
그래가지고 이게 평균이 100이 됐어요. 평균이 7배 중에 100이라면 완전 정상 혈당치입니다. 그런데 정상치 유지하고 있는데 인슐린 양은 매일매일 조금 줄였어요. 그렇게 줄여가지고선 이게 인슐린 양을 줄이는데도 불구하고 혈당치는 계속 100을 유지해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인슐린 줄이는데도 혈당이 정상 유지된다는 거, 그 전에 혈당이 높았다는 건 자기 체장에서 인슐린이 공급한다는 거죠. 딴 놈이. 자기 체장 회복한다는 거예요. 회복해가지고 줄이는데 불구하고 계속 줄여가지고 160이 한 20단위까지 줄었는데도 혈당이 정상이죠. 결국 한 8분의 1 줄었는데도 그렇죠. 그렇게 많이 회복한 거예요. 결국은 100일 되니까 99일 되니까 인슐린이 거의 안 들어가서 혈당이 정상화되니까 인슐린 펌프를 뗐어요. 떼고 나서 보니까 자기 아무 도움 없이도 식단을 정상화하는데도 혈당치가 정상화돼요. 완치가 된 거죠. 그렇죠. 그렇게 당뇨병은 완치가 될 수 있는 병입니다. 근데 이제 기존의 과학으로는, 기존 의학으로는 당뇨병이 완치 안 된다고 그래서 환자들이 매우 실망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실제로 완치가 되는 건 확실한 겁니다. 여러 증거가 있으니까. 이 환자가 그 완치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과학자는 알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죠? 뭐 혈당 높던 사람이 이제 아무런 치료 안 해도 되고 완전 정상으로 돌아갔으니까 당뇨병은 인슐린 부족해서 생기는 병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환자가 맨 처음에 입원했을 적에 인슐린 양을 재봤더니 이렇게 조금밖에 안 나왔어요. 너무 좀 알겠어요. 그런데 이 환자가 100일 만에 기계를 띄고 그다음 100일 동안 정상적으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200일 지났죠. 200일 후에 똑같은 음식을 줬어요. 그날 이제 혈당치도 되고 인슐린 양도 재봤단 말이에요. 봤더니 어떻게 되겠어요? 혈당치도 정상화됐고요. 난치됐고 그다음에 그 혈당치도 정상화고 당화혈수도 정상화됐죠. 혈당치니까. 근데 자기 체장에서 인슐린 만드는 양을 혈액 중에 재보니까 처음에 이렇게 조금밖에 안 나서 처음에 왔을 적에는. 그런데 200일 후죠. 그죠? 완전히 난 후에 3개월 후 암관 치료할 때 똑같은 음식을 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공복 혈당치도 2~3배 증가하고 그다음에 식후 2시간 그 저 인슐린치 아까 인슐린 2배 증가하고 인슐린치도 요거밖에 안 났던 체장에 무려 10배나 더 많이 만들어서 똑같은 이 정도 수치면은 정상과 똑같은 수치거든요. 그러니까 완치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인슐린 펌프라는 치료를 통해서 병의 원인이 회복이 된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다 나아보게 된 거죠. 그래서 완치가 된 거죠. 이런 일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치료 방법으로는 의사 선생님께도 당뇨병이 완치가 안 된다고 얘기해서 환자들을 실망시키시는데 실제로는 이제 새로운 방법 인슐린펌프 치료하면 당뇨병이 완치가 됩니다. 이소희 씨도 완치가 된 것처럼 그런 환자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누가 잘 완치되느냐? 이번에 미국 당뇨병학회 2012년 필라델피아 미국 당뇨병학회 6월 11일 발표한 제 논문인데 보면은 이 빨간 것은 뭐냐? 1년 이내 온 사람, 당뇨병 걸린 1년 이내 초기 때 온 사람이고 그 남색은 10년 이상 된 사람입니다. 중간에 있지만은 보면은 인슐린펌프 치료하면은 체장에서 인슐린 나오는 양을 보면은요. 1년 이내 온 사람은 급격히 6.5, 7, 8까지 올라가죠. 1년, 2년. 그런데 똑같은 치료를 해도 10년 이상 된 사람은요. 거의 회복 안 해요. 조금밖에.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오래된 환자는 오랫동안 치료해야 된다는 얘기가 생각이 나시죠. 그죠? 그래서 초기 때 하면은 완치가 되죠. 그래서 인슐린펌프 치료는 초기 때 할수록 훨씬 이익을 볼 수가 있어요. 완치되기가 쉬운 거죠. 네. 그래서 초기 때 완치가 많이 되는 겁니다. 네. 이 환자도 초기 때 왔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초기에 치료를 받을수록 완치가 더 빠르다라는 말씀까지 들어봤고요. 한 가지 더 짚어볼 부분이요. 이 환자분에게 나타났던 당뇨 증세 부분인데요. 이 보통 당뇨병은 더디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좀 눈치채기 힘들다라는 말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또 그렇게 더디게 진행이 되다가도 이 환자분처럼 급격히 또 악화가 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어떤가요? 그렇죠. 이게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은 소화되는 포도당 양분이 우리 동화시켜야 돼요. 그것이 인슐린이 하는 일인데 어느 한계 이상으로 망가지면은 급격히 우리 몸이 망가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좀 돼서 천천히 망가지다가 어느 리미트 있다고요. 어느 한계 이상 망가지면은 막 혈당 무지무지 올라가고 팔다리 쑤시고 아프고 피곤해지고
몸의 사이즈가 줄어들면서 많이 합병증을 만들어내죠. 그러니까 먹는 약 먹은 사람들도 그래요. 먹는 약 먹은 사람 보면은 이 먹는 약 먹으면은 자극해서 인슐린 나오니까 괜찮은 것 같지만은 그다 식욕까지 하면은 영양시 좋으니까 천천히 망가지는데 췌장 사이즈가 어느 한계 망가지면은 그 이상 이제 합병증이 많이 오는 거예요. 그때 갑자기 나빠지게 돼요. 그래서 환자들이 뭐 괜찮다고 생각하고 먹는 약 먹다가 결국은 손해 보게 되는 경우가 그런 거죠. 그래서 그게 중요한 그 전에 빨리 오는 게 좋은데 예, 그래서 그때 많은 게 어느 한계가 있다는 거 망가지면 그걸 아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또 이분 같은 경우에는요, 한때 그 당화 혈색소가 약 10%대까지 올라갔었다라고 하셨는데, 이 정도면은 좀 어느 정도 수치라고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을까요? 온몸이 망가지고 있는 수치죠. 당할수가 10%라 그러면은 혈당치로는 한 300-400 되는데, 그러면은 우리 외부에 들어온 포도당도 떨어뜨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런 상태로 뭐냐면 우리 몸 자체를 망가뜨려 가지고 포도당을 만드는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혈당이 높아서 합병증 온다고도 볼 수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우리 몸의 구성 요소를 그 양분이니까 녹아내려 가지고 혈당을 올리는 수치니까 이 사람들 팔다리가 아프기 시작하고 네. 온몸이 다 망가지는 걸 본인이 느끼기 시작하죠. 그래서 10% 정도 되면은 걷잡을 수 없이 이제 그냥 홍수가 왕창 닥치거나 그냥 불이 이제 확 타오르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죠. 환자들과 잘 압니다. 이 정도면 굉장히 심각하게 높은 거예요. 네, 그렇군요. 그렇게 심각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적절한 치료를 또 빨리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 완치라는 가장 좋은 결과를 얻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또 해보는데요. 어떤가요? 그렇지. 심각했지만은 우리 몸이 이렇게 갑자기 다 망가지는 건 아니거든요. 이 사람은 그 경고를 받은 거예요. 근데 또 저 보니까 자기 아버님도 인슐펌프 달고서 좋아진 걸 알고 있으니까 우리한테 부탁이 온 거죠. 그래가지고선 더 망가지기 전에 인슐펌프를 치료 시작해서 높지만은 그래도 그때도 좀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기반으로 해서 췌장이 회복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혈당이 높은 것이 얼마 되지 않았으면은 그렇게 많이 망가진 상태는 아니에요. 췌장 자신이. 그래서 다른 나라 연구 보더라도 혈당이 300-400이 되지만 초기 때 오면은 거의 대부분 완치되는 그런 결과를 내는 연구자들도 있습니다. 그런 동네. 그래서 회복이 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초기 때 이 사람도 얼마 안 됐잖아요. 혈당 높은 거 관계 초기 때 하면은 금방 회복하는데 혈당 높은 것이 어느 정도 지나되면 아직 인이 박혀가지고 잘 천천히 나요. 그러니까 인이 바뀌기 전에 빨리 해야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또 빨리 치료를 받으셨기 때문에 현재는 완치가 되셨고요. 또 지금은 또 인슐린 펌프를 떼고 생활을 하고 계신다고 하시는데 그 인슐린 펌프 치료를 하시면서 당뇨병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셨다고 또 합니다. 덕분에 지금도 열심히 또 혈당 체크도 하시고요. 운동도 꾸준히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만큼 그 스스로 병을 이겨낼 수 있었던 거는 환자 본인의 자신감, 이겨낼 수 있다는 의지가 아니었나 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렇죠. 이 당뇨병을 치료하려면은 환자가 자신감을 가져야 되는데 그 자신감의 원천은 지식이어야 돼요. 올바른 지식을 갖고 있어야만이 자신감을 얻죠. 근데 이제 이 기존의 당뇨 환자들이 가만히 보고 있으면은 좀 불쌍하게 보는 이유가 뭐냐? 참 불쌍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보기엔 뭐냐 하면은 아무것도 몰라요. 아는 것은 뭐냐면 의사의 말만 믿고 있어요. 의사의 말이 뭐냐면 그 의사도 완치시키지 않는 치료를 하는 의사들의 말이거든요. 그 의사가 던져주는 말은 당뇨병 완치가 없다. 혈당도 조절 안 될 것이다. 합병증 온다. 얼마나 그러니까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쏟아놓는지 의사들이. 그렇잖아요. 그 말을 또 믿고 있으니까 그 말 믿고 있으니까 자신감이 없죠. 그때 그것이 또 거짓말하기 바라는데 실제로 먹는 약 먹고 치료해 보면은 그 의사 하는 말이 또 맞다는 걸 자기가 확인하게 되거든요. 몸이 나빠지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 자기가 느끼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의사 말도 그렇고 느끼는 거니까 환자가 자신감이 없어요. 근데 이 환자는 매우 자신감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자기가 점점 몸이 좋아지는 걸 스스로 느꼈다고, 체험했다고요. 힘이 없다 힘이 생기고 활력이 생겼잖아요, 그죠? 그리고 완치까지 됐잖아요. 그리고 지금 활동을 잘하잖아요. 그 주부로서 아주 행동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자신감 있죠. 이분이 그런 얘기했다는 말이 재밌는데. 전문가가 다 됐다는 거. 그러니까 올바른 전문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식펌프 치료하게 되면 이게 당뇨센터에서 전문가 되는 교육을 시킵니다. 의사를 만드는 걸 우리 시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환자가 의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에 있어서 그 얘기예요. 그냥 시시하게 뭐 작게 먹어라, 운동하라 뭐 이런 정도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깊이 당뇨병 원인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주 훌륭한 사람이에요. 네. 이런 사람들 꼭 나요. 그렇잖아요. 네. 네, 스스로 전문가라고 말씀하실 만큼 자신감을 찾게 해준 인슐린 펌프 치료, 과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지 직접 병원으로 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당뇨병의 치료를 위해 병원에 찾는 환자들. 찾아온 환자들의 대다수는 오랜 당뇨 병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정확한 몸 상태를 알기 위해 그동안의 병력을 바탕으로 꼼꼼한 상담을 거친다. 이후 이어지는 것은 혈액 검사. 당뇨 환자에게 있어서 혈액 속의 혈당과 당화혈색소 등의 수치는 병의 진행 정도와 상태, 환자의 인슐린 분비 패턴 등을 파악하기 위해 필수적인 절차다. 그리고 이러한 검사를 통해 환자에게 어느 정도의 인슐린이 투여되는 것이 가장 좋은 효과를 낼지를 판단한 후 인슐린 펌프를 달게 된다. 가장 적극적인 치료법이라 불리는 만큼 인슐린 펌프는 환자 자신이 정확히 인지하고 사용하는 것이 필수. 이를 위해 일정 기간 병원에서 사용법 등에 대해 배우고 적응하는 기간을 갖는다. 인슐린 펌프는 휴대하기 편리하도록 크기가 작고 피하 지방이 많은 복부에 바늘을 꽂아 부착. 한 번 부착하면 며칠간 지속되기 때문에 매번 주사를 맞는 고통과 약을 준비하는 번거로움을 줄여준다. 인슐린 펌프의 가장 큰 장점은 원하는 것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식사의 자유가 보장된다는 것. 원하는 대로 먹을 수 있기에 몸의 건강이 좋아짐은 물론 심리적인 만족 효과 또한 높다. 24시간 동안 일정량의 인슐린이 주입됨으로써 정상 범위의 혈당을 유지, 갑작스런 저혈당 증상을 예방하고 합병증을 예방함과 동시에 치료 효과까지 얻게 되는 것. 네, 화면을 보니까요. 약 2주간의 교육 과정을 거쳐서 그 인슐린 펌프를 착용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인 것 같은데 교육 기간 동안 어떤 것을 좀 교육을 받는지 궁금해요. 제일 중요한 거는 환자 자신이 자기의 치료의 주인이 돼야 되니까, 뭐, 웬만한 그 지식 갖고 있는 사람은 다, 알 수 있습니다. 뭘 알 수 있냐면 당뇨병이 무슨 병인지, 그리고,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지, 그 음식을 왜 먹어야 되는지, 음식 먹은 다음에 인슐린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얼마큼 필요한지, 그다음 운동하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것을 잘 배우게 돼요. 그러니까 당뇨 센터에 입원하는 것의 목적은 그 센터의 목적이 뭐냐면 환자를 2주 동안 혈당을 조절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환자를 집에 가서도 잘할 수 있도록 당뇨병의 주치의로 만들어 드리는 것이 그 당뇨 센터입니다. 그것은 지식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하고 실험이 필요해요. 그리고 2주 동안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당뇨병 원인, 거기 치료 방법을 이렇게 하는 건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몸에서 체험하게 해가지고 몸에 익혀가지고 집에 가게 되죠. 그러니까 완전히 집에 가서도 어느 누구 도움 없이도 적극적으로 잘 하게 돼서 결과적으로 이 환자들이 7개월 동안 열심히 해가지고 다 나았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런 교육이 목적입니다. 단지 혈당 조절이 목적이 아니에요. 혈당 조절을 하게 하는 음식부터 시작해서 당뇨병 원인부터 그걸 어떻게 해결하는 방법을 총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실험시키면서 체험하면서 가르쳐주는 것이고 목적은 당신 병의 당신 주인이 되라는 것이 우리의 목적은 주인을 돼서 만들게 됩니다. 주치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네. 이렇게 2주간의 교육 과정을 거쳐서 이제 퇴원을 하게 되면 그 후에 또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대부분은 이제 자기가 아주 충분히 잘 알고 있으니까 집에 가죠. 집에 가면 이제 여러 가지 스트레스도 있고 그러니까 생활이 바뀌니까 힘들어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최근 와서 보면 아주 잘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째는 우리 당뇨센터의 간호사가 일주일이나 2주일 간격으로 그 환자를 점검합니다. 전화 걸어서 모를 수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한 달 간격으로 그렇게 해서 잘못 이해한 걸 가르쳐 드리고 그 다음에는 환자가 그 2주 만에 한번 퇴원하고 2주 만에 와서 한번 점검을 받고 그 다음에 2달 만에 한번 점검을 받고 그다음에 넉 달 만에 한 번씩 와서 여러 가지
과학적 수치가 변하는가를 보면서 어떻게 되는가를 우리랑 같이 그 교육을 받습니다. 이게 진료를 받습니다. 그렇게 하고 요새는 이제 유비쿠터스 방법으로 스마트폰으로 환자를 완전히 파악하고 시작하니까 환자는 자기가 주치의로서 그 조금 몰라도 또 우리가 잘 교육을 시키고 있죠. 예. 퇴원 후에도 꾸준히 관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많은 환자분들께서 더욱더 안심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렇다면 퇴원 후에 좀 병행하는 운동이나 식이요법 면에서 좀 주의해야 될 점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제 잘 먹고 고기도 잘 먹고 기름도 잘 먹고 영양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가장 걱정되는 게 뭐냐면 기존의 구식 치료 방법의 원칙이 작게 먹어가지고서 혈당 떨어뜨리자는 건데 그거 하면 몸에 사이즈 줄어서 합병증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충분히 잘 먹게 정상 식사하라. 그러니까 영양분 있는 거 많이 먹으라 그래서 고기 그다음에 쌀밥 먹게 하고 기름도 먹게 하고 정상 똑같이 먹게 하고 정상 똑같아지는 거니까. 또 한 가지는 운동은 식사 관계 있을 적에 그러니까 식전이나 식후에 계속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 근력을 많이 만들어내주죠. 그리고 환자들이 실제로 식사 때마다 운동을 잘해요, 집에서. 그래야 아주 건강해지고 완치가. 이 환자도 아마 식사 때마다 운동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완치가 되죠. 예, 그런 것을 주의시킵니다. 뭐 적게 먹으면서 운동으로 뼈 빠지게 하라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게 아주 굉장히 나쁜 일이에요. 근데 그거 국민들이 잘못 알고 있는데 운동할지라도 잘 먹고 에너지가 있어야 운동을 하죠. 그렇죠? 에너지가 되려면 인슐린 충분히 공급돼야지 운동을 또 할 수 있죠. 근데 그런 거 안 하고서 무조건 운동하라 그러면은 에너지도 없는데 그냥 힘들잖아요. 그냥 말라가지고 푸덕푸덕 하는 거예요. 그게 좋지 않은 거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가르쳐요. 잘 먹고 잘 운동하라. 그래서 그렇죠. 먹고 싶은 대로 먹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본인이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또 결과도 더 좋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혼자 집에서 또 착용을 하고 사용을 하기에 어려운 부분은 없지 않을까라는 좀 걱정이 되는데요. 어떤가요? 예, 충분히 2주 동안 자기 혼자서 인슐린펌프를 달고 빼고 교환하는 걸 여러 번 훈련 받았으니까 대부분의 경우는 힘들지 않고 필요하다면 2주에 한 번, 2달에 한 번 올 때, 넉 달 한 번 올 때 다시 교육을 받고, 그것도 교육 간호사가 이제, 집으로 전화 걸어서 어려운 점, 24시간 동안 어려운 문제 있으면, 당뇨센터 간호사가 24시간 근무하니까, 뭐 조금만 물어. 이거 좀 이상해요. 그럼 금방 물으면 금방 대답해 주니까, 환자들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거 집에서도 잘 하죠. 네. 24시간 동안 또 전화 연결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그렇죠. 네,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요, 방청객 여러분들의 질문을 좀 받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 들으시면서 좀 궁금하셨던 점들 자유롭게 질문해 주시길 바랄게요. 당뇨병은 조기 진단이 중요한 것 같은데요. 스스로 당뇨병인지 아닌지 판단해 볼 수 있는 증상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이 환자처럼 아주 심해지면은 금방 물도 많이 먹이고 먹히고 이제 어떤 피곤하고 소변도 많이 보고 소변 거푸성 나고 막 그런다 그랬잖아요. 이 포당이 빠져나가니까. 그러면은 의심해 봐야 되겠죠. 무엇보다도 당뇨병은 제일 중요한 게 기운이 빠지는 거니까 에너지가 안 만들어지는 거니까 피곤해지고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은 뭐 다른 아주 특이한 증상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아마 좀 너무 피곤이 계속되면은 혈당 검사해보고 그러니까 의사한테 찾아가면은 그 진단은 금방 되니까 그 아마 주의를 기울이는 게 좋겠어요. 예. 네. 아무래도 정확한 또 진단은 병원에서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 질문 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뇨 합병증이 심각한 환자들도 인슐린 펌프 치료를 받으면 효과가 있나요? 있죠. 아니 우리가 합병증이라는 게 우리 몸의 그 중요한 장기가 기능을 잃게 된 거거든요. 근데 신기한 게 하루아침에 다 읽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남아있단 말이에요. 근데 인슐린 펌프 달면은 췌장도 망가진 췌장이 다시 살아나서 정상 돌아갔잖아요. 이소희 씨처럼. 사실은 당뇨병이 나빠지는 것은 췌장도 나빠지기 시작해가지고 더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췌장도 합병증 온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똑같이 다른 문제 다 하는데 췌장도 회복했잖아요. 그러면 신장도 회복하고 콩팥도 회복하고 심장도 회복하고 눈도 회복하고 동맥경화도 회복하고 다 회복하죠. 그래서 합병증이 있는 환자도 회복을 해요. 그러니까 제발 좀 빨리 더 망가지기 전에
치료 방법을 바꿔서 회복하는 방법으로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쁘다고 이게 잘못된 치료를 해가지고 몸을 다 망쳐왔지만은 빨리 반성해서 하면은 완전히 망가기 전에 또 회복할 수가 있죠. 그런 환자도 많습니다. 아까 말한 30년 된 환자도 회복했고, 그죠? 20년 된 환자도 회복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그 회복 안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상한 일이죠. 안 그렇겠어요? 당연한 거 이게 들으면 알잖아, 그죠? 예. 근데 어떤 의사들은 말기에는 하지도 말라는 사람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예. 또 이 인수펌프는 뭐 말기에 가서 하는 거라고 얘기하고 그러는데 그건 아주 잘못된 얘기입니다. 말기로 만든 다음에 할 필요 뭐 있습니까? 합병증 예방되기 확실한 건데. 그러니까 합병증 오기 전에 해서 완치도 되고 생활이 건강해져야 되죠. 슬픔에 살 필요 없습니다. 불안해 살 필요 없는 거죠. 이소희처럼 초기 때 하면 다 낫게 되는 거니까. 네. 예, 그렇잖아요. 네. 네, 그렇군요. 이렇게 또 방청객 여러분들의 질문까지 시원하게 답변을 해드려봤고요. 앞서 만나본 그 사례자분 같은 경우에 또 기억에 남는 말이 생전에 아버님께서 인슐린 펌프로 당뇨병을 관리하는 걸 직접 봐오셨기 때문에 그 인슐린 펌프 치료에 망설임이 없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고 보면은 인슐린 펌프의 역사가 생각보다 꽤 긴 것 같아요. 네, 인수펌프 역사가 33년 됐습니다. 1979년 12월 달에 한국에서 최초로 인수펌프 치료를 시작했거든요, 제가. 예. 어제 MC님은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아, 여기서 밝혀야 되는 건가요? 저는 29 됐으니까 저보다 역사가 더 긴 더 거네요. 오래된 네. 역사를 갖고 있어요. 네. 그래서 많은 환자들이 34년부터 많이 건강해져 있죠. 그러니까 아마 이소희 씨, 이분의 아버님도 아주 20년 됐거나 그랬을 겁니다. 인수펌프를 다 알고 많이 건강해졌죠. 예, 한 33년 된 그 방법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다 해결됐고 그 기능이나 그 성능이 33년간 테스트를 당했던 그 완전히 증명돼 있는 그런 방법이죠. 전 세계에서 다 알고 있고. 네. 예. 또 아무래도 박사님께서 직접 개발을 하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변화 과정에 대해서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당뇨병 환자들 보고 있으니까 젊은 의사였을 적에 의사를 믿고 치료한다 할지라도 혈당 높아지고 아주 속절없이 환자는 살고 싶은데 합병증 때문에 많이 눈물 흘리더라고요. 아파지기도 하고 돈도 다 쓰고 그다음에 다리 자르게 되고 눈도 많아서 장님도 되고 심장도 나빠서 협심증도 오게 되고 콩팥은 나빠져도 혈액 투석하고 되고 가족들은 굉장히 불안해하고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런데 그래서 제가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그 새로운 치료 방법을 개발하게 된 거죠. 당뇨병 원인에 맞게끔. 그것이 33년 전입니다. 1979년도. 그 후부터 아주 그때 굉장히 컸어요. 근데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더 환자한테 편하게 더 좋은 기능을 더 넣고 이제 인터넷까지 연결되는 전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인수펌프가 만들어졌죠. 9번째 모델 체인지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예, 그래가지고 세계에서 가장 작고 가장 편리하고 그러니까 인수펌프 중에서 임상 시험 역사가 임상적으로 사용한 역사가 가장 긴 기계죠. 가장 오랜 기계니까. 그래서 전 세계로 유명한 기계입니다. 전 세계 많이 판매되고 있으니까요. 네. 많은 환자들은. 예. 앞으로 혹시 좀 어떤 식으로 더 개량을 하고 싶다거나 좀 추가하고 싶은 기능이 있다거나 그런 부분이 있을까요? 지금 환자들은 상당히 잘 사용하고 있고 그 실용적인 면에서나 그 사용 면에서 굉장히 편리하면서 4살짜리부터 해가지고 다 잘 사용하니까 문제는 없는데 이제 앞으로는 조금 더 소형화될 거로 우리가 하고요. 좀 더 세계 최고로 작은 기계, 가벼운 게 좋으니까. 그 다음에 기능도 조금 더 인텔리전트한 그 스마트하게도 될 겁니다. 그다음에 스마트폰과 또 연결이 지금 돼서 지금 사용하고 있고요. 그것을 이제 인터넷과 연결돼 가지고 모든 데이터를 우리가 알고 거기에 대한 이 상담을 해주는 그런 기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지금도 굉장히 작은 크기라고 들었는데요. 더 작아질 수가 있다는 더 작아질 수 말씀이신 거죠? 있죠. 예, 더 작아질 수 있고 거기다 이제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그 운동량을 계산하는 그 기능 들어가고 그 현재 개발 중에 있습니다. 또 많은 당뇨 환자분들께서 굉장히 반가워할 소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도 또 좋은 결과들 많이 기대를 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오늘 나눴던 이야기들에 대해서 정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환자는 제 환자입니다. 상당히 그 인텔리전트하고 우리나라의 교육도 최고 교육을 받으신 분이고 뭐 대통령상도 받고 그랬던 분입니다. 그러나 당뇨병 때문에 매우 절망을 하고 그랬는데, 나랑 같이 공동 연구하고 있는 우리 의과대 교수와 친구분이 돼서 잘 알고 오셔서 인시펌프 달고 이제 아주 건강해졌습니다. 예, 당뇨병으로부터 아주 완전히 떨어진 거죠. 완치가 됐으니까. 또 한 가지는 이분의 그 아버님도 제 환자고, 그래서 아주 건강해졌고, 그래서 이 당뇨병은 이렇게 잘만 알고 올바른 치료 방법을 선택만 하면은 얼마든지 합병증도 예방하고 다 나을 수 있는 병이라는 거를 이 환자를 보고 꼭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최근 듣기에는 이분께서는 아주 인식펌프 전도자가 돼가지고 많은 사람한테 얘기하고 다닌다고 그래요. 그런데도 보면은 아직도 먹는 약 먹고 그쪽 의사한테 잡혀가지고 꼼짝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그러니까 환자분이 자기의 목숨은 자기가 결정해야 됩니다. 치료 방법. 그래서 이런 걸 보고 누가 어느 쪽이 진실한 것인지 잘 알고 결정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이 올바른 치료를 발견하고 합병증 않고 건강해질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건국대 의대 최수봉 박사님 감사드립니다. 네, 불치의 병이면서 또 만성 질환이라고 여겨지는 당뇨병. 바로 그 당뇨병을 이겨내서 완치된 환자분의 생생한 체험담을 통해서 이 시간 진행을 해봤는데요. 시청해주신 모든 당뇨 환자분들께 좀 희망이 되는 그런 시간이었길 바라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욱더 알찬 내용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